우리나라 최고령 배우인 이순재는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기에 몰입해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찔한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목욕탕에서 기절해 본인 또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렸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재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었습니다. 해방 후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지독히도 가난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 가족과 충청도 쪽으로 피난을 간 뒤 이순재는 대전고등학교에서 청강생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극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순재는 원래 정치학과에 들어가려 했으나 떨어지는 바람에 철학과로 원서를 넣어 재수하여 서울대학생이 됩니다. 1956년 대학 연극 동호회에서 연극 지평선 너머를 공연하며 배우로 데뷔하였는데요. 1957년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의 드라마에 간간히 출연하며 TV에도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1962년 KBS의 첫 TV 드라마인 나도 인간이 되련다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의 연기 인생은 대한민국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의 처음부터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1964년 동양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입사해 본격적인 텔레비전 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문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가, 사랑이 뭐길래에서의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가장, 허준에서의 엄격하지만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제자를 위해 자신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참스승, 거침없이 하이킥에서의 나이감 못하는 볼파리 의사, 야인시대에서는 자상한 할아버지 등 어떤 캐릭터를 맡겨도 100% 소화해내는 모습은 시청자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계에도 입문했습니다. 매우 친했던 동료 배우이자 같은 대학 출신인 이낙훈이 먼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권유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14대 때 국회 문화공보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1993년 부대변인을 거쳐 1995년 교육연수원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4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신의가 없는 정치에 실망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06년 경기도청 재보궐선거에 나선 정치적 경쟁자 이상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의 소신인 신의의 정치, 화해의 정치를 몸으로 보여준 사례로 회자됩니다. 정치를 하는 8년간 한 번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건 내 본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거다. 관료든 정치를 하든 연예인이든 주어진 위치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출세라면 가치가 없다. 나는 정치보다 연기자로 사회에 이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정치에 나선 동기도 내 의지보다 타의에서 비롯됐다.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김영철과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김영철은 본래 드라마 제작진들 사이에서 자신의 악명이 대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출 과정에서 PD의 디렉팅에 맞서는 건 물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촬영을 거부하고 귀가해버리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죠. 덕분에 PD 이하 드라마 제작진은 이런 김영철을 달래기 위해 대부분의 촬영 현장에서 1순위로 촬영을 해줬습니다. 그런 이유로 드라마 업계에서 대단한 악평을 듣는 처지가 됐는데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게 된 계기가 바로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출연하면서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현역 배우 최고참인 이순재가 무려 5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런 대선배도 다른 배우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데 지금껏 자신의 편의만 우선시해왔던 행동에 그는 큰 반성을 했습니다. 이순재는 자신의 배우로서의 철칙으로 촬영장은 늘 일찍 간다. 그게 관객과의 약속이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촬영 중이었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또 불효를 했다. 아이들 행사는 뒷전이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순재는 배우란 그 나라의 언어다. 장단음을 구분해서 읽을 줄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재는 배우의 언어는 박사나 무학이나 시골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순재는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 배우로 치면 최민식, 송강호다. 또 마동석이다.
나도 뭐든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을 갖고 올라가면 된다라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팬들을 외면하는 일부 스타들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하는 스타들이 있는 것 같다. 마치 독불 장군 같다. 사진 찍자고 하면 도망가고 악수하자 그래도 안 하고 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악수하자고 하는 한 사람 감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존재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렇게 이순재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어른 행세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이순재의 전 매니저가 회사와 이순재 가족으로부터 머슴 취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전 매니저는 2019년 3월부터 매니저 생활을 시작했는데 업무 시작부터 집 쓰레기 분리수거, 신발 수선 등 잡다한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2달 만에 해고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 이순재 부인의 폭언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매니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녹취록이 존재함을 밝혔는데요. 이후 이순재는 동료 연기자 여러분과 특히 배우를 꿈꾸며 연기를 배우고 있는 배우 지망생, 학생 여러분께 모범을 보이지 못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오랜 제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전 매니저와 통화하며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했으며 사과를 전했다. 전 매니저가 언론에 제기한 내용이 맞고 그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 매니저는 이순재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갑질 논란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배우 활동을 오래 한 만큼 여러 일에 휘말렸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건강 적신호가 들어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연극 리어왕을 하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는데요. 이순재는 리어왕에서 최고령 리어왕 역을 맡아 2시간이 넘는 독배 경기를 펼쳤고 작품은 전 회차 매진 기록을 쓰며 관객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때 하트, 장수상회, 갈매기를 마치고 리어왕까지 작품 4개를 연달아 계속했고 침을 맞아가며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텼지만 결국 목욕탕에서 쓰러지고 만 것인데요. 당시 이순재는 이건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다행히 머리는 괜찮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찔했던 사고에도 이순재의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요. 그는 일어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약속된 드라마를 찍기 시작했다. 촬영을 6개월 이상 강행했더니 결국 눈에 무리가 와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순재는 시력 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도 제작사 측 사정을 고려해 내 표정만 잘 보이면 촬영하자며 연기 투혼을 펼쳤다고 하죠. 여러 배우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손색이 없는 인물인데요. 앞으로도 건강 유지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오래오래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